안녕하세요. 3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numpy, pandas, matplotlib로 데이터를 다루는 기본기를 익혔고 train, 밑줄 test, 밑줄 split과 standard scalar로 전처리하는 법도 배웠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들어갑니다. 오늘 주제는 회귀입니다. 1주차에서 KNN으로 도미와 빙어를 분류했었죠. 그건 이 생선이 뭔가를 맞추는 분류 문제였어요. 오늘은 이 생선이 몇 그램인가를 예측하는 회귀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모델이 얼마나 잘 맞추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손실함수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도 배웁니다. 오늘 수업이 끝나면 4가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 분류와 회귀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언제 분류를 쓰고 언제 회귀를 쓰는지 구분할 수 있어요. 둘째, 손실함수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MSE, MAE, R2, 이 3가지 평가지표를 알면 모델의 성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셋째, KNN 회귀의 원리와 한계를 이해합니다. 1주차에서 배운 KNN을 회귀에도 적용해 볼 건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직접 확인합니다. 넷째, 선형회귀와 다항회귀를 구현하고 과대적합과 과소적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과대적합, 과소적합 개념은 머신러닝 전체에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머신러닝의 지도학습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분류와 회귀예요. 분류는 어떤 종류인가를 맞추는 겁니다. 출력이 이산적인 카테고리, 즉 범주예요. 예를 들어 이메일이 스팸인지 아닌지, 사진이 개인지 고양이인지, 도미인지 빙어인지 이런 게 분류 문제입니다. 1주차에서 KNN으로 했던 게 바로 분류였죠. 회귀는 얼마인가를 예측하는 겁니다. 출력이 연속적인 숫자, 실수예요. 집값이 얼마인지, 내일 기온이 몇 도인지, 이 농어의 무게가 몇 그램인지 이런 게 회귀 문제입니다. 구분하는 핵심은 출력값이에요. 고양이 아니면 강아지 이렇게 선택하는 거면 분류, 350.5g 이렇게 숫자를 맞추는 거면 회귀입니다. 평가지표도 다릅니다. 분류는 정확도나 F1-SCORE를 쓰고 회귀는 MSE, MAE, R2를 씁니다. 이 회귀 평가지표를 지금부터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손실함수, loss function입니다. 이건 머신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예요. 정의부터 보면 모델의 예측값과 실제값 사이의 차이를 숫자로 나타낸 함수입니다. 비유를 해볼게요. 시험을 봤는데 100점 만점에 85점을 받았다면 오답률은 15%죠. 이 오답률이 바로 손실이에요. 손실이 작을수록 모델이 잘 맞추고 있는 거고 손실이 크면 모델이 많이 틀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머신러닝의 핵심 목표가 뭘까요? 바로 이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모델의 파라미터, 즉 가중치를 조정해서 예측과 실제의 차이를 줄이는 거예요. 회귀에서는 MSE, MAE, R2 같은 손실함수를 쓰고 분류에서는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다른 손실함수를 씁니다. 분류 손실함수는 다음 주에 로지스틱 회귀를 배울 때 자세히 다루고 오늘은 회귀 손실함수에 집중합니다. 밑에 보면 학습 과정이 나와 있죠. 손실 계산 오른쪽 화살표, 기울기 계산 오른쪽 화살표, 파라미터 업데이트. 이걸 경사하강법이라고 하는데 9주차 딥러닝 파트에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지금은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한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손실함수 MSE입니다. mean squared error, 평균 제곱 오차라는 뜻이에요. 공식을 보면 각 데이터에 대해 실제값에서 예측값을 빼고 그 차이를 제곱한 다음 전체 평균을 구합니다. 왜 제곱을 할까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양수와 음수를 없앱니다. 오차가 플러스 10이든 마이너스 10이든 모두 100이 됩니다. 둘째, 큰 오차에 더 큰 페널티를 줍니다. 오차가 2면 제곱하면 4이고 오차가 10이면 102예요. 하나 크게 틀린 것에 엄격한 거죠. 코드를 볼게요. 실제값이 100, 200, 300, 400이고 예측값이 110, 190, 310, 380일 때 오차가 마이너스 10, 10, 마이너스 10, 20이고 제곱하면 100, 100, 100, 400, 평균은 175입니다. MSE는 175, 스크롤넷에서는 mean, 밑줄 squared, 밑줄 error 함수로 한 줄이면 됩니다. 그리고 RMSE라는 것도 있는데 MSE의 루트를 씌운 거예요. SQRT 175는 13.2. RMSE의 장점은 단위가 원래 값과 같다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약 13g 정도 틀린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손실함수 MAE입니다. mean absolute error, 평균 절대 오차예요. 이건 오차의 절대값 평균입니다. 제곱 대신 절대값을 쓰는 거예요. 같은 예시로 계산해보면 오차가 마이너스 10, 10, 마이너스 10, 20이고 절대값을 취하면 10, 10, 10, 20, 평균은 12.5입니다. MAE는 12.5.
MAE의 장점은 해석이 직관적이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12.5만 큼 틀린다. 고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치에 덜 민감해요. MSE와의 차이를 볼게요. 이상치가 있는 데이터를 봅시다. 실제 값의 만이라는 극단적인 값이 하나 있을 때 MSE는 2300만이 넘는 엄청난 값이 되지만 MAE는 2412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 MSE는 제곱을 하니까 큰 오차가 폭발적으로 커지지만 MAE는 절대값이라 그냥 그 차이만큼만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상치를 줄이고 싶으면 MSE, 이상치에 강건하게 하고 싶으면 MAE를 씁니다. 어떤 걸 쓸지는 문제 상황에 따라 달라요. 세 번째 평가지표, R2 결정계수입니다. 이건 MSE, MAE와는 좀 다른 성격이에요. MSE와 MAE는 얼마나 틀렸는지를 나타내는 반면 R2는 모델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냅니다. 공식을 보면 R2는 1, 잔차 제곱합, 반의 총 제곱합입니다. 해석이 중요한데요. R2는 1.0이면 완벽한 예측이에요. 오차가 전혀 없는 거죠. R2는 0.0이면 평균만큼만 예측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모든 값을 평균으로 찍는 것과 같은 수준이에요. R2가 음수면 평균보다 못한 예측입니다. 모델이 오히려 방해하는 거죠. 예를 들어 R2는 0.85라면 이 모델은 데이터 변동의 85%를 설명한다 라고 해석합니다. 꽤 좋은 모델이죠. 그리고 중요한 걸 하나 알려드리면 scikit-learn에서 회귀 모델의 스코어, 메서드는 R2를 반환합니다. 분류에서 스코어가 정확도를 반환했던 것과 다르죠. 회귀 모델에서 스코어를 호출하면 R2가 나온다. 이거 헷갈리기 쉬우니까 기억해두세요. 참고로 분류 문제에서 쓰는 손실함수도 잠깐 소개합니다.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건데 이진 분류에서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다중 분류에서는 캐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씁니다. 지금 공식을 외울 필요 없어요. 다음 주 4주차에서 로지스틱 회귀를 배울 때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분류와 회귀는 손실함수가 다르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손실함수를 정리한 표입니다. MSE는 오차를 제곱해서 평균, 큰 오차에 엄격하고 0에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MAE는 오차의 절대값 평균, 이상치에 강건하고 역시 0에 가까울수록 좋아요. R2는 설명력, 1에 가까울수록 좋고 0이면 평균 수준, 음수면 평균보다 못한 겁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MSE 또는 RMSE를 기본으로 쓰고 이상치가 많은 데이터에서는 MAE를 고려합니다. R2는 모델의 전반적인 품질을 판단할 때 같이 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보면 모델의 성능을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어요. MSE가 낮고 R2가 높으면 좋은 모델입니다. 자, 이제 이 평가 지표들을 실제로 써보면서 회귀 모델들을 배워보겠습니다. KNN을 회귀에도 쓸 수 있습니다. 1주차에서 KNN 분류를 배웠죠? 분류에서는 K개 이웃 중 다수결로 클래스를 정했어요. 회귀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K개 이웃의 타겟값 평균을 예측값으로 씁니다. 예를 들어 Kn은 3이고 새 농어의 길이가 30cm일 때 가장 가까운 세 마리의 무게가 500g, 600g, 700g이면 예측 무게는 500 플러스 600 플러스 700, 거의 3는 600g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스클런에서는 네이버스 리그레서 1줄 씁니다. 분류는 classifier, 회귀는 regressor. 이름만 다르고 사용법은 같아요. 오늘은 농어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농어의 길이로 무게를 예측하는 문제예요. 이 농어의 길이가 30cm이면 무게는 얼마일까? 이런 질문에 답하는 거죠. 그리고 주의할 점. 스클러는 입력 데이터가 반드시 2차원이어야 합니다. 1차원 배열을 넣으면 에러가 나요. 그래서 reshape -11로 2D 변환을 해줘야 합니다. 이건 2주차에 배웠던 reshape이에요. 실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농어 25마리의 길이와 무게 데이터가 있어요. 길이가 8.4cm에서 44cm까지, 무게가 5.9g에서 1700g까지 다양합니다. 코드의 흐름은 이 주차에서 배운 파이프라인과 같아요. 데이터 준비 오른쪽 화살표 reshape, 오른쪽 화살표 분리, 오른쪽 화살표 모델 학습, 오른쪽 화살표 평가. 펄치 밑줄 랭스를 reshape, -1, 1로 2D로 바꾸고 train, 밑줄 테스트, 밑줄 스플릿으로 80대 20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 neighbors 리그에서 n, 밑줄 neighbors는 3을 넣어서 모델을 만들고 petfit로 학습합니다. 스코어를 호출하면 R2가 나오고 mean, 밑줄 앱솔루트 밑줄 에러로 MAE도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50cm짜리 농어의 무게를 예측하면 어떻게 될까요? KNR predict 50을 해봅시다. 결과가 좀 이상하게 나올 건데 그 이유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합니다. 여기서 KNN 회귀의 근본적인 한계가 드러납니다. 훈련 데이터의 길이 범위가 8cm에서 44cm인데
50cm 농어의 무게를 예측하면 어떻게 될까요? KNN은 가장 가까운 3개 이웃을 찾습니다. 50cm에서 가장 가까운 건 44cm, 43cm, 42cm 근처의 농어들이죠. 그 이웃들의 무게 평균이 예측값이 됩니다. 대략 1600g 정도예요. 그런데 100cm 농어를 넣으면요. 가장 가까운 3개 이웃이 여전히 44cm, 43cm, 42cm입니다. 결과는 여전히 약 1600g이에요. 심지어 1000cm를 넣어도 결과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KNN은 그냥 기억하는 알고리즘이거든요. 본 적 없는 범위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항상 가장 가까운 이웃의 값을 돌려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당연히 말이 안 되잖아요? 100cm 농어가 44cm 농어와 같은 무게일 리가 없죠. 이 한계를 해결하려면 데이터의 패턴을 수식으로 학습하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바로 선형회귀입니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선형회귀입니다. Linear Regression이에요. 핵심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합니다.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직선, 즉 1차 함수를 찾는 거예요. y는 w, x 플러스 b. 여기서 w는 기울기, weight라고도 하고 코프 밑줄라고도 합니다. x가 1 증가하면 y가 w만큼 변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w는 39면 길이가 1cm, 늘 때마다 무게가 39g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b는 절편, 바이어스 또는 인터셉트, 밑줄입니다. x가 0일 때의 y값인데 현실적으로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길이가 0cm인 농어는 없으니까요. 코드를 볼게요. 라이너 리그레션으로 모델을 만들고 fit로 학습합니다. 학습이 끝나면 else롤레만 39면 코프 밑줄의 기울기, else롤레만슨 인터셉트, 밑줄에 절편이 저장돼요. 이제 50cm 농어를 예측하면 y는 39별 50 플러스 마이너스 709는 약 1241g. 합리적인 예측이에요. 100cm를 넣으면 약 3191g. KNN과 달리 길이가 증가하면 무게도 증가합니다. 직선이 무한히 연장되니까 범위 밖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선형회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직선은 무수히 많이 그을 수 있잖아요? 기울기를 바꾸면 다른 직선이 되니까요. 그 중에서 최적의 직선을 어떻게 찾을까요? 최소제곱법, OLS라고 합니다. Ordinary Least Squares예요.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각 데이터점에서 직선까지의 수직거리를 잔차라고 하는데 모든 잔차의 제곱합을 최소화하는 직선을 찾는 거예요. 아까 배운 MSE랑 비슷하죠? 맞습니다. 사실 선형회귀는 MSE를 최소화하는 W와 B를 찾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보면 데이터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그 사이를 관통하는 직선을 그었을 때 각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전체적으로 가장 짧은 직선. 그게 최적의 직선이에요. 수학적으로 멋진 점은 이 문제에는 정확한 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찾는 게 아니라 수식으로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라이너 리그레션의 fit이 매우 빠른 거예요. L, R. 코프 밑줄과 이렇게 찾은 기울기이고 LR 인터셉트, 밑줄과 절편입니다. 선형회귀도 만능은 아닙니다. 데이터가 직선 패턴이 아니라 곡선 패턴이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농어의 길이와 무게 관계는 직선이 아닙니다. 길이가 짧을 때는 무게가 천천히 늘다가 길이가 길어지면 무게가 급격히 증가하는 곡선이에요.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직선 y는 wx 플러스 b에서 x가 아주 작은 값, 예를 들어 1cm를 넣으면 y는 39별 1 플러스 마이너스 709는 마이너스 670g이 됩니다. 마이너스 670g? 무게가 음수라니 말이 안 되죠. 이건 직선으로 곡선 데이터를 억지로 맞추려니까 생기는 문제입니다. 해결책은 뭘까요? 곡선을 쓰면 됩니다. 2차 함수, 즉 다항회귀를 쓰면 곡선 패턴도 포착할 수 있어요. 다항회귀, Polynomial Regression입니다. 아이디어가 기발합니다. 2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 x 플러스 c를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특성을 변환해서 선형회귀를 재활용하는 거예요. 핵심 트릭은 이겁니다. 원래 특성이 x 하나라면 여기에 x를 추가합니다. 입력이 x에서 xx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두 개의 특성으로 라이너 리그레션을 돌리면 결과적으로 y는 ax 플러스 b, x 플러스 c라는 2차 곡선이 학습됩니다. 코드를 볼게요. np창 컬럼 밑줄 스택으로 x 밑줄 트레인과 x 밑줄 트레인 별표 별 2를 합칩니다. 이 주차에 배운 컬럼 밑줄 스택이죠. 그러면 길이 형태의 2D 데이터가 됩니다. 이걸 라이너 리그레션에 넣으면 R2가 선형회귀보다 확연히 좋아집니다. 대략 0.97 이상 나올 거예요. 선형회귀가 0.93 정도였으니 개선이 된 거죠. 50cm 농어도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음수 무게 문제도 사라집니다. 다만 주의할 점, 차수를 너무 높이면 3차, 4차, 5차 이렇게 올리면 과대적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음에 배울 내용이에요.
이번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시험에 반드시 나올 거고 머신러닝 전체에서 핵심이에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과소적합은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학생입니다. 수학 공식을 제대로 모르는 학생이에요. 연습 문제도 못 풀고 실전 시험도 못 풉니다. 훈련 성능도 낮고 테스트 성능도 낮아요. 모델이 너무 단순한 게 문제입니다. 적절한 적합은 개념을 잘 이해한 학생이에요. 공식도 알고 응용도 할 줄 압니다. 연습 문제도 잘 풀고 실전 시험도 잘 풀어요. 훈련 성능도 양호하고 테스트 성능도 양호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바로 이거예요. 과대적합은 시험 문제를 외운 학생입니다. 기출문제를 달달 외워서 모의고사에서는 100점인데 실전 시험에서 새로운 유형이 나오면 못 푸는 거예요. 훈련 성능은 매우 높지만 테스트 성능은 낮습니다. 모델이 너무 복잡해서 훈련 데이터의 노이즈까지 외워버린 거예요. 핵심 포인트. 모델이 복잡해질수록 훈련 성능은 올라가지만 어느 순간부터 테스트 성능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경계를 잘 찾는 게 머신러닝의 기술이에요. 그럼 과대적합인지 과소적합인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훈련 점수와 테스트 점수를 비교하면 됩니다. 코드를 보세요. 모델을 학습한 뒤 train 밑줄 score는 model.score, x 밑줄 train, y 밑줄 train로 훈련 점수, 테스트 밑줄 score는 model.score, x 밑줄 테스트, y 밑줄 테스트로 테스트 점수를 구합니다. 판단 기준은 이렇습니다. 첫째, 훈련 점수 자체가 낮으면 과소적합입니다. 예를 들어 R2가 0.7도 안 되면 모델이 데이터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해결책. 더 복잡한 모델을 써야 합니다. 차수로 올리거나 다른 알고리즘을 쓰거나. 둘째, 훈련 점수는 높은데 테스트 점수와 차이가 크면 과대적합입니다. 예를 들어 훈련 0.99인데 테스트 0.85라면 차이가 0.14니까 과대적합이에요. 해결책. 모델을 단순하게 하거나 데이터를 더 모으거나 규제를 적용합니다. 셋째, 둘 다 높고 차이가 작으면 적절한 적합입니다. 예를 들어 훈련 0.95, 테스트 0.93이면 아주 좋은 상태예요. 이 판단을 매번 해야 합니다. 모델을 학습할 때마다 두 점수를 비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과대적합을 줄이는 6가지 전략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훈련 데이터를 늘리는 것.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데이터가 많으면 모델이 일반적인 패턴을 학습합니다. 둘째, 모델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 다항회계에서 차수를 낮추거나 KNN에서 K값을 키우는 거예요. 셋째, 규제를 적용하는 것. 리지, 라쏘 같은 기법인데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가중치의 크기를 제한해서 모델을 단순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넷째, 불필요한 특성을 제거하는 것. 중요하지 않은 특성이 오히려 노이즈를 추가할 수 있거든요. 다섯째, 교차 검증. 데이터를 여러 번 나눠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여섯째, 드롭아웃. 이건 딥러닝에서 쓰는 기법인데 후반부에 배울 겁니다. 지금은 첫 번째와 두 번째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데이터 늘리기와 모델 단순화, 이 두 가지요. 지금까지 배운 선형회귀와 다항회귀를 코드로 비교해 봅시다. 같은 농어 데이터를 쓰는데 선형회귀는 원래 특성 X만 사용하고 다항회귀는 XXX성을 사용합니다. 결과를 보면 선형회귀의 R2 훈련 점수와 테스트 점수가 나오고 다항회귀의 R2 훈련 점수와 테스트 점수가 나옵니다. 다항회귀가 확실히 더 좋죠. 선형회귀가 약 0.93이라면 다항회귀는 약 0.97 이상 나올 거예요. 마지막 줄에서 학습된 수식도 출력합니다. y는 a 별표 x 플러스 b 별표 x 플러스 c 형태로 나오는데 코프 밑줄이 x의 개수, 코프 밑줄 0이 x의 개수, 인터셉트, 밑줄과 상수항이에요. 이 수식을 알면 어떤 길이의 농어든 무게를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cm를 대입하면 합리적인 무게가 나오겠죠. 이번 실습에서 직접 코드를 돌려보면서 선형회귀와 다항회귀의 차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KNN 회귀에서도 과대적합, 과소적합이 일어납니다. K값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K는 1일 때를 봅시다. 가장 가까운 한 개 이웃의 값만 보는 거라 예측이 들쑥날쑥합니다. 훈련 데이터 하나하나에 정확히 맞추지만 새로운 데이터에는 불안정하죠. 이건 과대적합이에요. 훈련 R2는 1.0인데 테스트 R2는 낮습니다. K는 5일 때는 5개 이웃의 평균이라 적당히 부드럽고 안정적인 예측이 나옵니다. 이게 적절한 적합에 가깝죠. K는 20이면 20개 이웃의 평균이라 너무 부드러워져요. 데이터의 세밀한 패턴을 놓칩니다. 이건 과소적합이에요. 코드를 보면 K값을 1, 3, 5, 10, 20으로 바꿔가면서 훈련 R2와 테스트 R2를 비교합니다. 1주차에서 KNN 분류할 때도 K값을 바꿔봤었죠? 같은 원리입니다. K가 작으면 과대적합 위험, K가 크면 과소적합 위험. 최적의 K는
교차 검증으로 찾는데 이건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종합하는 코드입니다. KNN, K는 3, KNN, K는 5. 선형회귀 세 모델을 같은 데이터로 학습하고 MSE, MAE, R2를 한 표로 비교합니다. 코드 구조를 보세요. Models라는 딕셔너리에 모델 이름과 객체를 넣고 포문을 돌면서 각 모델을 학습하고 평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모델을 비교하는 건 실무에서도 항상 하는 일이에요. 이 데이터에는 어떤 모델이 가장 잘 맞을까를 비교하는 거죠. 결과를 보면 MSE, MAE, R2가 나란히 나오는데 MSE와 MAE가 작고 R2가 1에 가까운 모델이 가장 좋은 모델이에요. 이 주차 과제에서도 비슷한 걸 해봤죠. 이번에는 분류 정확도가 아니라 회귀 지표로 비교하는 것만 다릅니다. 이번 주 실습에서 여기에 다항 회귀도 추가해서 내 모델을 비교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합시다. 분류 대 회귀, 분류는 카테고리 예측, 회귀는 숫자 예측입니다. 손실함수 모델이 얼마나 틀렸는지 측정하는 도구예요. MSE는 큰 오차에 엄격하고 MAE는 이상치에 강건하고 R2는 모델의 설명력을 나타냅니다. KN은 회귀, 이웃의 평균으로 예측, 간단하지만 범위 밖 예측 불가. 선형회귀 Y는 WX 플러스 B, 직선을 찾는 것, 코프 밑줄과 기울기, 인터셉트 밑줄과 절편, 범위 밖 예측이 가능한 게 KN은 대비 큰 장점. 다항회귀 Y는 AX 플러스 BX 플러스 C, X를 XX로 특성 변환하면 곡선도 학습 가능. 과대적합, 과소적합, 오늘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과소적합은 둘 다 낮고 과대적합은 훈련만 높고 적절한 적합은 둘 다 높고 비슷합니다. 매번 두 점수를 비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번 주 실습은 세 파트입니다. 실습 1은 손실함수 직접 계산입니다. numpy로 MSE, MAE, R2를 수동으로 계산해보고 sklearn.matrix의 결과와 비교합니다. 직접 계산해봐야 공식이 제대로 이해됩니다. 실습 2는 KNN 회귀로 농어 무게 예측입니다. K값을 바꿔가면서 성능을 비교하고 50cm 농어를 넣어서 범위 밖 예측의 한계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실습 3은 선형회귀 대 다항회귀입니다. 두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고 코프 밑줄과 인터셉트 밑줄을 확인해서 수식을 직접 적어보세요. 그리고 훈련 점수와 테스트 점수를 비교해서 과대적합인지 과소적합인지 판단하는 연습을 합니다. 과대적합과 과소적합 판단은 앞으로 매주 할 거니까 이번 주에 확실히 감을 잡아두세요. 오늘 배운 내용에서 질문 있으신 분? 특히 과대적합과 과소적합의 차이가 헷갈리시면 꼭 질문해주세요. 이건 앞으로 매주 계속 나오는 개념이라 지금 확실히 잡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주는 회귀, 이 다중회귀와 로지스틱 회귀입니다. 특성이 여러 개일 때의 다중회귀를 배우고 리지와 라쏘라는 규제 기법도 배울 거예요. 그리고 회귀인 것 같은데 사실은 분류인 로지스틱 회귀도 다룹니다. 시그모이드 함수와 소프트맥스 함수도 나옵니다. 오늘 배운 선형회귀가 기반이 되니까 실습을 통해 꼭 복습해두세요. 수고하셨습니다.